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가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 중에 조기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데요. 회사에서 1년도 못 버티고 나오는 신입사원이 무려 10명 중에 3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직무와 적성의 불일치, 또 생각과 다른 업무, 개인 사유, 조직 부적응 이 순서였는데요. 낮은 연봉을 이유로 꼽은 사람들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돈보다는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이 퇴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걸까요? 비단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딸에게 힘이 되는 아빠의 직장 생활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32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정통 관료인데요. 15년간 상사를 모신 하위직이었고 10년의 중간 관리직을 거쳐 마지막으로 차관급 고위직까지 두루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의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간단하면서도 효력이 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근 시간 15분 전에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라.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기 전에 먼저 그날 할 일을 생각하라. 한 가지 목록일 수도 있고 7, 8개 이상의 목록이 나열될 수도 있다. 리스트에 적을 마땅한 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할 일을 찾는 일을 그날의 중요 과업으로 삼아라. 직장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자 중요한 인간관계가 바로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상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넓게는 승진까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저자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너의 실질적인 고객은 회사의 고객이 아니라 회사 안의 상사이다. 이 실질적인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은 물론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때로 피드백을 통해 상사를 칭찬하여 그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라. 상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보고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자는 보고의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라. 긴 보고서도 한 장으로 요약하는 습성을 들여라. 상사가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면 평소 접촉 기회를 이용해 미리 의견을 교환해 두어라. 결론부터 간단하게, 중간에 수시로 보고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 향상은 꼭 필요한 요소이자 필수인데요. 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저자는 메모하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평소에 메모한 자료들이 하나하나의 점이 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것들이 탄생할 수 있다. 결국 창의성은 평소에 메모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의 시대에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스피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이 청중 앞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중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여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음 몇 가지 원칙만 충실히 실천하면 말하기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첫째, 성격을 분명히 한다.
둘째, 발표할 내용을 정한다. 셋째, 발표할 내용보다 몇 배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최소 3번은 소리내어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장소와 주변 환경을 점검한다. 짧은 발표든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이든 기본 원칙은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에게 승진은 때론 직장 생활의 화두이자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승진의 비결은 과연 뭘까요? 승진과 관련해 지난 직장 생활에서 얻은 교훈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내공이 쌓이는 속도보다 출세가 빠르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이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상사와 선배를 먼저 승진시키는 데 힘을 쏟으라는 것이다. 자신의 승진은 그 결과로 따라온다. 셋째는 좀 긴 안목이 필요하지만 상사와 함께 승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상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고 끊임없이 상사를 관여시켜 함께 추진해 나가라. 중요한 일이라면 상사는 자연히 관심을 둔다. 딸에게 힘이 되는 아빠의 직장 생활 안내서, 이 책의 저자죠. 김하동 저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제 얘기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얘기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사회 초년생이 되는 자녀에게 주는 아빠의 어떤 따끔한 이야기일 수도, 충고일 수도 있고요. 또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의 첫 장부터 따뜻한 느낌을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공무원으로서 한 30년 동안 일을 했고 이제 새로운 어떤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유용하게 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제 딸한테 써준 그 어떤 직장 생활에 관한 조언을 다른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한테도 아니면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일을 한 6개월 정도 예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책으로 한번 내보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15분 전에 출근을 해서 또 예. 업무 오늘 할 일, 또 한 달째 할 일 이런 업무 계획을 쭉 정리를 해봐라, 리스트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일찍 출근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필요성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직장에서의 일이라는 것들은 보통 좀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일찍 출근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오늘 할 일 아니면 금주에 할 일, 뭐 좀 더 길게는 앞으로 한 달 이렇게 할 일 같은 것들을 매일 이렇게 한번 적어 보면서 그날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하루 동안의 일의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아침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배분해서 해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좀 간단하게 생각해도 충분히 그만한 말하자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이제 결과나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사실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이 사회생활에서 느껴지는 이 불공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한직에 배치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물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은 늘 좋은 보직, 좋은 일거리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좀 그렇지 못한 한직이나 그런 자리에도 배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걸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고 또 새로운 일을 찾고 그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은 위에 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런 어떤 평판이나 신뢰 같은 게 다음 자리에 이동을 할 때는 충분히 감안되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떤
뭐 인사에 좀 불만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임해보라 하는 게 제가 이제 주고 싶은 말입니다. 예. 저는 놀라운 문구를 봤습니다. 상사를 내 일고객으로 생각하라. 이 말을 네. 맞는 얘기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면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독자들, 시청자분들께 꼭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긴 어떤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의 어떤 하고 관계가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런 점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상사가 1차 고객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하고의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발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직장 생활의 성과라든지 활동 범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상사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고객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면 네. 상사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조언을 또 우리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상사도 뭐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나 조직에 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일을 하는 상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사를 제대로 말하자면 이해하고 그분들이 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일종의 고객을 대하는 말하자면 판매원의 자세나 네. 뭐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많이 혼나는 부분이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거나 보고를 드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 집어주셨더라고요. 네.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윗사람들은 되게 바쁘죠. 업무량이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결론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이나 자기가 제시한 의견을 앞부분에 요약해서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내용을 아래서 쓰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면은 좀 간결해야 됩니다. 그죠? 보고서가. 네, 네. 간결하고 읽기 쉽게. 결국은 그렇게 간결하고 읽기 쉽다는 것은 굉장히 그 쉬운 말로 편하게 쓴다는 뭐 것과 동일하죠.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보고서를 완벽하게 다듬어 가지고 바로 상사에 가서 보고를 한다 이런 자세보다는 중간중간이 사실은 의견을 구두로라든지 교환해 가면서 상사의 의견도 충분히 미리 반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나간다면은 마지막 보고서가 또 상사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간 거니까 통과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제 경험상 보면은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상 학교에서 레포트나 써봤지 보고서는 회사 들어가서 처음 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이런 세심함을 잡아주신 것이 이 책을 보는 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배우면서 읽었거든요. 그 부분을요. 자,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승진입니다. 그 초년생한테는 아직 좀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이 이 승진 문제인데요. 이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 경험에서 나온 세심함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예. 결국은 승진의 가장 1차적인 요소는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결국은 상사가 하는 일에 도와주고 또 상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런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게 1차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솔직히 해야 되느냐. 네. 저도 정답을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사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상사의 관심사항이 뭐다. 그죠? 상사가 현재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아래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좀 성과가 나고 그게 상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1차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근무를 통해서 형성된 인연이 굉장히 작용하더라, 그죠?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가 열심히 제가 일하고 그게 도움이 돼서 더 높은 직위로 승진을 했다. 그럼 그분이 나중에 어떤 직원이 필요로 할 때 저를 다시 말하자면 불러서 일을 시키거나 어떤 자리에 앉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죠. 네. 그걸 저는 근무연이라고 근무를 하면서 형성된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근무연이 굉장히 승진이라든지 자리 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사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상사가 성과를 내도록 아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대는 좀 혼자 자란 친구들이 많아서 나 혼자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승진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인간관계,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통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 힘듭니다. 요즘요 많이들요. 예. 네, 뭐 끝으로 전해주시고 싶은 팁이나 또 어떤 정신적인 조언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요? 좀 썩은 사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늘 이렇게 팀의 어떤 성과를 내는데 같이 말하자면 협동하지 않고 떨어져서 불평이나 뒤에서 불만을 얘기하고 오히려 이제 팀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를 절대로 가지지 마라. 대신에 팀워크를 살릴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위치에 맞게 처신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뭐 저의 솔직한 바람이죠. 예. 네. 말씀하시면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네. 직장 생활의 현실을 제대로 얘기해주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까지의 문제들을 쫙 다 짚어주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나오셔서 얘기하니까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또 다시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 계속 사회생활하면서 들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직장 생활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 또 인간관계 요령까지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또 교훈도 받고요. 공감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요. 직장 생활 성공 노하우를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고 놀라는 장면들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 진짜 과학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또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수사관은 상대방의 몸짓을 통해서 그 생각까지 읽어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을 화제의 신간에서 알려드립니다. 할리우드 사이언스. 지구 재난 영화인 투모로우. 영화에서 재난이 닥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또 담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서 북대서양 해류의 중단으로 빙하기가 온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흥행에도 성공을 했지만 동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하죠. 실제로 빙하가 녹아 해수의 염도가 낮아지게 되면 밀도도 낮아져 멕시코 난류의 대순환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북반구의 기후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화처럼 6주 만에 그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처럼 영화의 이야기를 과학자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책, 할리우드 사이언스입니다. FBI 행동의 심리학. 전직 FBI 요원이자 행동 전문가인 조 네버로.
그는 상대방의 몸짓과 표정을 읽어서 사람의 마음을 간파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대화 중 상대방의 발을 보면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리를 교차하고 있다면 그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표시라는데요. 왜냐하면 다리를 교차하면 균형을 잃게 되는데 진짜 위험이 발생할 때 도망갈 수 없는 행동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역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유. 완전 식품이면서 동시에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칼슘 덩어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반박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유의 역습입니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이 제일 많은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독일 등이 대퇴부 경부골절의 연간 발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어째서 우유를 많이 먹는데도 뼈 관련 질병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우유에 있다고 하네요. 우유 내에 있는 칼슘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천천히 성장해야 하는 뼈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오히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딸에게 힘이 되는 아빠의 직장 생활 안내서에 보면요. 직장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웃는 직원이 가장 호감을 주는 법이라고요. 또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인간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웃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자신도 기분 좋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거겠죠. 웃음으로 하루를 열고 또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